안녕하세요. 2021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연계 시흥 중등 배움 중심 수업 한마당 2학기를 위한 수업 상담소 2일차 소장 유상숙입니다. 안녕하세요. 아까 질문에 진짜 AI냐고 물어보셨는데요. 네, AI 맞습니다. 오늘 연수가 이런 것과 관련된 것 같아서 준비해봤어요. 오늘 수업 상담은 다양한 원격 수업 그리고 블렌디드 수업 경험을 미래 교육을 위해 나눠보는 자리입니다. 수업 사례 나눔을 바탕으로 미래 수업의 아이디어를 얻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연수는 영어, 국어, 일본어 수업 사례 나눔을 한 뒤에 잠시 쉬는 시간을 갖고 수다 토크쇼 2학기 수업을 준비하는 다양한 방법, 수다 토크쇼 그리고 카웃 퀴즈로 마무리됩니다. 수업 나눔에 이어서 소정의 선물 나눔도 이루어집니다. 좋은 질문을 해주신 선생님들께는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쏩니다. 그리고 발표하신 내용들 점검하고 미래 교육에 필요한 센스 발휘하실 수 있도록 카웃 퀴즈 어제처럼 준비했거든요. 작은 선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첫 번째 수업 상담사 군자중학교 영어 정수희 선생님이십니다. 오늘 영어 수업은 주제가 용기 업, 공감 업, 실력 업. 영어 동화를 읽고 북 리뷰 작성하는 건데요. 구글 도구, 패들렛, 줌을 이용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재미있고 유익한 수업 사례 나눔 잘 부탁드립니다. Please give her a big round of applause. 감사합니다. 자, 이른 아침 이렇게 일어나서 수업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군자중학교 영어교사 정수희입니다. 오늘 나눌 저의 수업 나눔 제목은 용기업, 공감업, 실력업, 영어 동화책 읽고 북리뷰 작성하기입니다. 이 수업은 올해 중2를 대상으로 동료 선생님과 같이 했던 협력 수업입니다. 저의 수업 의도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내 삶을 돌아보며 한 뼘 성장하는 수업입니다. 저는 수업 시간에 아이들한테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그래서 수업 활동 과정이라는 수행평가 영역에서도 단어 시험을 주며 보고 나서 포인트를 주는데 기준점에서 넘지 않더라도 지난번보다 실력이 향상된 아이들한테는 포인트를 주면서 너는 성장했으니까 포인트 받을 만해.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마음까지 성장하는 한번 수업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흥미를 주고 싶었는데요. 감동적인 주제, 재밌는 스토리와 그림 동화로 수업을 했습니다. 2016년부터 저는 영어 수업에서 영어 동화를 사용해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감, 주인공이 느끼는 고민을 아이들이 자신들의 경험과 연결짓고 이 경험을 모두분들과 한번 나눠보기를 바랬습니다. 실력, 원어민들이 읽고 있는 동화책으로 실생활 표현을 익히고 아이들이 나만의 언어와 형식으로 재구성하기를 바랬습니다. 아이들한테 4권 중에서 한 권을 선택해서 읽게 했습니다. 영어 독서 수업을 해보신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 책 선택이 사실 수업의 50%를 이상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의 인지 수준은 중학생이지만 영어 수준은 또 그 정도가 미치지 않는 갭이 있잖아요. 그래서 글밥은 적지만 주제만큼은 중2 아이들도 공감할 수 있는 책들로 선택했습니다. 첫 번째는 The Tunnel, 남매 간의 갈등과 화해를 주제로 합니다. 두 번째는 The Girl Who Never Made Mistakes, 완벽주의자 소녀가 실수를 하고 나서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Silly Billy, 걱정을 많이 하는 소년이 걱정 인형을 만들고 나서 마음이 편해지는 이야기죠. 마지막으로 Sweeney, 내가 뭔가 다른 사람과 달라서 걱정했던 물고기가 오히려 다른 물고기를 도와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행히 아이들이 4권을 다 재미있어 했습니다.
자, 온 오프라인 7차 시로 구성된 수업이었습니다. 1, 2, 3차 시는 온라인에서 진행됐고요. 4, 5, 6차 시는 등교해서 진행됐고요. 마지막 7차 시는 다시 온라인에서 진행됐습니다. 차시별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원격 1차 시에서는 수행평가의 흐름과 평가 기준을 안내했습니다. 이런 수행평가를 이런 책 중에서 하나 골라서 할 것이고, 그 중에서 너희들이 할 내용은 등장인물 소개, 줄거리, 그 다음에 소감인데, 요 예시를 작년 아이들의 작품을 보여주면서 알려줬습니다. 평가 기준도 물론 알려줬고요. 자, 그런 다음에 유튜브 Read Aloud 영상을 활용해서 책의 주제를 찾아보겠습니다. 요 영상들은 원어민들이 읽어주는 거라서 해석이 없지요. 그래서 맛보기로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는 원격 수업 플랫폼으로 구글 클래스룸을 사용하는데요. 구글 클래스룸에 영상을 올려놓기는 했지만 그렇게 그냥 가서 봐라 하면 아이들이 잘 안 보잖아요. 그래서 줌에서 화면 공유를 해서 같이 봤습니다. 예를 들면 저 터널을 보여준 다음에 얘들아 남매들이 좀 갈등을 했는데 나중에는 화해를 한 것 같니? 네, 한 것 같아요. 아, 그래. 그런 내용이야. 그럼 다음 내용 볼까? 이런 식으로 맛보기로만 보여줬습니다. 그렇게만 보여줘도 한 차시가 훌쩍 지나갔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책 내용을 한 문장 한 문장 자세히 보는 해석은 과제로 내줬습니다. 그래서 동료 교사들과 같이 만든 해석 영상 중에 자기가 읽고 싶은 책 딱 하나만 선택해서 보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상하셨겠지만 과제를 안 해오는 아이들이 항상 있죠. 그래서 다음에 이런 수업을 하시게 된다면 1차 시를 더 주어서 해석 영상을 보는 것을 과제로 주지 않고 수업 시간에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원격 2차 시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들어오자마자 구글 설문지에서 책을 선택하게 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스프레드शी트로 학번 순으로 정리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같은 책을 선택한 아이들끼리 모둠을 구성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즉석에서 불러줬어요. 누구는 1모둠이야, 누구는 2모둠이야, 누구는 3모둠이야. 그런 다음에 줌 소회실을 열고 모둠 수에 맞게 연 다음에 아이들한테 해당되는 소회실을 찾아가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둠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했는데요. 모둠원들과 협력하여 내용 파악 퀴즈 풀기와 책 읽은 소감 쓰기였습니다. 예를 들면 책에 있는 그림을 주고 순서를 맞추게 하는 이런 퀴즈라든지 예를 들면 중요한 문장을 빈 칸을 주고 빈 칸에 들어갈 단어는 뭐일까요? 이런 퀴즈도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책 읽은 소감은 각자 쓰게 했습니다. 내용 파악 퀴즈를 풀게 할 때 모둠마다 특징이 좀 있었어요. 어떤 모둠은 조용하게 채팅창으로만 얘기를 하고요. 어떤 모둠은 제가 모둠장을 정해주지 않았는데도 어떤 학생이 자발적으로 모둠장이 돼서 화면 공유를 하면서 퀴즈를 풀면서 이거 무슨 내용이었지? 하면서 푸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책 읽은 소감 쓰기는 각자 구글 설문지에 작성하게 했고요. 소감을 물어보는 다양한 질문을 줬습니다. 그 중에서 요거는 The Girl Who Never Made Mistakes를 읽고 그 중에서 준 질문이 너희들도 한번 실수했던 경험을 써봐라 했을 때 아이들이 쓴 내용인데 굉장히 진솔하게 자세하게 쓴 거를 보실 수 있지요. 원격 2차 시에서 구글 설문지를 활용했을 때 장점은 아이들이 등교 수업에서 같은 책을 선택하면 같은 모둠이 될 거야 하면 아이들이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본인들이 흥미 없는 책이라도 친구가 선택한 책을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구글 설문지로 하니까 그런 게 없었고 아이들이 같은 책을 선택한 아이들끼리 공감대도 형성되고 모든 구성에 전혀 불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등교 수업을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설문지를 이용해서 모둠을 구성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구글 설문지로 책 읽은 소감을 작성하게 하니까 평소 수업 시간에 발표하지 않는 내성적인 아이들도 진지하게 자신의 소감을 작성하더라고요. 그래서 등교 수업을 하실 때 학습지를 나눠주시더라도 바로 모두만끼리 의견을 나누게 하지 마시고 너희들의 소감을 한번 써봐라. 그래서 쓸 시간을 각자 주시고 그 다음에 모두분들끼리 돌아가면서 소감을 나누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영어 교과가 기능 교과라서 항상 투부정사 가르치고 사역동사 가르치느라고 아이들의 생각을 많이 못 들어봐서 늘 아쉬웠는데요. 우리말로 쓴 소감을 읽어보면서 아이들의 생각을 알 수 있어서 아이들과 좀 더 가까워진 느낌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2차 시에서 이제 아쉬운 점을 업그레이드 한다면요. 시간 부족이었어요. 책 내용 파악 하는 시간도 부족했고 소감 나누는 시간을 주지를 못해서 결국은 저 혼자 읽어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다음에 책을 돌아가면서 소리내서 읽는 시간이 좀 부족했고요. 그래서 저는 7차 시로 수업했는데 사실은 한 10차 시 정도로 구성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2차 시를 더 주어서 책을 한 페이지씩 모두분들이 돌아가면 소리내어 읽기도 하고 퀴즈 풀기 전에 좀 더 서로에게 질문할 시간을 주고 그다음에 퀴즈 제출한 후에 소감을 돌아가면서 얘기할 시간까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격 3차 시입니다. 구글 문서를 활용해서 북리뷰 초안을 작성하게 했는데요. 구글 문서를 활용해 보신 선생님은 잘 아시겠지만 실시간으로 바로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온라인으로 수업이 계속된다면 여기서 바로 피드백을 주시면 돼요. 그런데 저는 다음 주에 이제 바로 아이들이 등교를 했기 때문에 이 다음부터는 종이에 피드백을 주는 그런 방법을 했습니다. 애들이 등교를 했습니다. 비포 종이를 나눠주고 원격에서 작성했던 북리뷰를 옮기고 다시 수정 보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평가 기준이 다르다는 걸 다시 알려줬고요. 완성본에는 이미지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르쳤던 문법 중에 투부정사, 사역동사, 최상급 중에서 한 가지는 반드시 활용해라. 그 다음에 초안은 번역기를 사용했지만 완성본에선 사전만 사용해라. 이런 다른 평가 기준을 주고 작성하게 알려주고 작성하게 했습니다. 요 밑에 있는 거는 동료 평가인데요. 아이들이 한 걸 보시면 이렇게 모두만들이 돌아가면서 서로 바꿔가면서 피드백을 주는 건데요. 좀 아이들이 굉장히 서툴게 했다는 거 보이시죠? 이 학생은 사실 수정할 게 없어서 써줄 게 없기도 했을 텐데 아이들이 그냥 끝 이렇게 써놓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반에 일찍 끝낸 4-5명만 동료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어서 역시 시간이 부족해서 좀 아쉬웠고요. 동료 피드백 하는 방법을 내용, 언어 형식으로 나누어서 보다 자세히 안내하고 시간을 충분히 주면 아이들이 잘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걷어서 바로 10점짜리 초안 10점, 완성본 10점이었는데요. 바로 채점해서 나눠줬고요. 그 평가 기준에서 뭐를 만족시켰고 뭐를 만족시키지 못했는지 표시를 다 해줬고요. 그 다음에 표현 같은 거는 제가 바로바로 고쳐준 것도 있었고요. 아니면 그냥 동그라미 쳐서 이 부분은 어색하니까 고쳐주세요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게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꽉꽉 채워서 쓴 아이들의 경우에는 한 반 하는데 한 1시간 반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힘들었지만 굉장히 보람이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초안을 나눠줬죠. 이제 등교했습니다. 너희들이 작성한 초안 채점했다 선생님이 자 어떻게 수정하라고 선생님이 다 표시했으니까 다 수정하면서 작성해야 돼 라고 알려주고 종이로 된 동화책 나눠주고 그다음에 사전만 사용하고 너희들이 작성한 초안만 볼 수 있다. 그렇게 한 다음에 2차 시를 보고 완성본을 작성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이들이 작성한 예시입니다. 보통 이러한 북리뷰 수행평가를 하면 여학생들이 잘하죠. 그런데 여기 세 번째 The Tunnel 같은 경우는 남학생이 한 거예요. 남학생이 했는데도 잘했죠. 그래서 남학생들도 잘하는 학생들은 잘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완성본을 제출하기 전에 사진을 찍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구성 요소를 자세히 보면 등장인물 소개 같은 경우는 이렇게 SNS
화면으로 등장인물 성격을 보여준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터뷰, 등장인물과 인터뷰 대화로 등장인물을 소개한 아이, 그 다음에 등장인물이 독자에게 직접 소개하는 걸로 소개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있었고요. 줄거리 요약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8컷, 6컷, 4컷의 만화로 작성한 아이들, 그 다음에 어크로스틱 포임이죠. 책 속에서 키워드를 하나 찾아서 7행시, 8행시 이런 식으로 작성한 아이들, 이런 게 예시입니다. 그 다음에 소감. 요 학생은 본인이 대회에서 실수했던 경험을 굉장히 진솔하게 써줬어요. 자신의 경험을 쓴 아이들. 그 다음에 주인공에게 노래를 추천해주고 그걸 추천해준 이유를 쓴 아이들. 그 다음에 주인공에게 편지를 쓴 아이들.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게 아이들이 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아이들의 창의성에 아주 많이 놀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등교를 이제 마치고 집에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료 평가를 패들렛에서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피드백하는 방법, 그 다음에 칭찬하는 방법을 다 알려줬죠. 그래서 이렇게 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번역기를 돌리느라 읽지 못하는 아이들이 가끔 있었어요. 그래서 너희들 읽는 것도 시킬 거야. 그래가지고 원격에서 몇 명을 시켜보기도 했어요. 그 다음에 구글 설문지의 제일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수업 평가를 쉽게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화책 수업만 평가를 받아봤습니다. 몇 가지 질문만 보면 교과서 본문과 동화책 중에 어떤 것을 읽는 게 더 좋은가? 교과서 본문과 그 중에 첫 번째 1위가 영어 동화책을 읽는 것이 더 좋다가 43.4% 나왔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둘 다 좋다. 25.5%. 그래서 영어 동화책을 읽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70% 정도 나왔습니다. 교과서 본문보다 동화책 읽는 것이 더 좋은 이유가 뭘까 했을 때 제 대표적인 것들을 보면 공감되는 내용이 많고 동심으로 돌아간 기분이고 좀 더 미국에서 만들어진 이야기를 보고 싶었다 이런 아이들도 있었어요. 되게 재밌죠. 그 다음에 번역기도 사용해서 영어에 약한 저한테도 좋았고요. 우리가 직접 골랐기 때문에 좋았습니다. 뭐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영어 동화책 읽기 수업이 좋았던 점을 얘기해봐라 그랬을 때 모둠 활동으로 서로 도와가는 모습을 보니 좋았다. 몰랐던 단어들을 알게 됐다. 주제가 자유로워서 좋았다. 친구들과 얘기해봐서 좋았다. 내가 얼마나 영어를 말하는지를 알 수 있었다. 교과서랑 다른 문법들을 알 수 있었다. 가상 인터뷰를 하느라 주인공의 입장이 돼봐서 좋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영어 동화책 읽기 수업이 아쉬웠던 점은 저랑 의견이 같았어요. 시간 부족이었어요. 모둠 활동이 좀 아쉽다.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모둠으로 나눠 여러 명이 같이 만들었어도 좋았을 것 같다. 개별 수행평가였는데 아이들이 같이 만들었으면 좋았다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시간이 너무 짧았다. 그래서 시간 부족이 아쉬운 점이었고요. 2학기 영어 동화 수업은 어떤 방식이 좋을까요? 물어봤을 때, 요 아이들이 작년에 제가 가르치고 올해도 같이 데리고 온 아이들이고요. 작년에는 피기북으로 전체 독서를 했었어요. 근데 갑자기 겨울에 온라인으로 다 바꿔서 거의 온라인에서만 해서 아쉬웠는데, 요번에는 선택권을 줬던 게 아이들한테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제일 많이 나온 게 45.3%. 지금처럼 여러 권 중에 책을 한 권 골라서 읽자. 두 번째는 수업 시간에도 리딩 게이트로 읽고 싶다. 저희 학교가 리딩 게이트 프로그램을 구매해서 하고 있는데요. 수업 시간에도 그걸 읽고 싶다는 의견이 그래서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돌아간 다음에 저는 열심히 완성본을 채점하고 그 다음에 연계자유학기 수업이었기 때문에 과세특을 열심히 썼죠. 그런 다음에 중앙현관에 작품을 전시했습니다. 애들의 등교할 시점에 맞추어서요. 요때가 기말고사 기간이었는데 애들이 오며 가며 와, 내 거 저기 있네, 내 거 저기 있네 하면서 찾아보는 모습에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네. 또 한 뼘 성장하는 수업을 꿈꾸며 이상으로 제 수업 나눔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선생님들은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진짜 고맙습니다. 정말 잘 감사합니다.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진짜 질문이 정말 많이 왔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네네. 역대급이에요.
가장 많이 온 질문은 아무래도 영어다 보니까 수준과 관련된 질문이 굉장히 네네네. 많았어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질문이 책 네 권에 네. 대한 그 수준들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수준 차이는 어떻게 평가하고 또 어떻게 진도를 나가셨는지에 대한 질문이 좀 있으셨거든요. 그거 먼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일단 요 수업의 의도가 사실 영어 실력 그 자체라기보단 영어 동화책에 흠뻑 빠져서 주제에 공감해보자가 더 컸어요. 그래서 제가 수행평가를 다른 버킷리스트를 쓰기 작성하고 그다음에 나와서 말로 발표하기를 했었는데 거기서는 이제 영어 실력이 굉장히 커다란 차이가 났죠. 이제 변별력이 생겼던 거죠. 근데 이번 평가 같은 경우는 열심히만 하면 만점을 줬어요. 그러니까 초안에서 번역기를 쓸 수 있게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준 차이가 사실 많아요. 저희 학교가 중간 레벨이 별로 없어요. 잘하는 애는 잘하고 그다음에 읽지 못하는 애들이 한 반에 막 7명 있는 반도 있어요. 10명 있는 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냥 동기부여가 중요했어요. 영어 동화책, 영어를 싫어하는 아이들이잖아요. 영어 동화책도 이렇게 좋은 주제가 많고 이렇게 재밌는 게 많아 얘들아. 한번 푹 빠져봐라. 선생님 열심히 하는 만큼 점수 줄게. 그래서 좀 그 수업 목표가 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글밥은요 조금 다른데, 그러니까 실리빌리 같은 경우 굉장히 글밥이 적고요. 스위미 같은 경우는 글밥이 많진 않지만 좀 어려운 단어가 많고, The girl who never made mistakes는 좀 글밥이 많지만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더 터널 같은 경우 약간 중위 수준에 딱 맞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셀레빌리는 사실 초등학생도 읽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영어 그 글밥 그 자체보다 좀 주제를 중심으로 골랐습니다. 그래서 그러게 영어 선생님들이 항상 고민이죠. 알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또 네. 다른 질문으로는 영화 동화책 한 권당 대략 페이지가 어떻게 됐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네네. 제가 책을 안 갖고 왔는데 한 20페이지 뭐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리고 초안과 완성본 모두 평가에 들어갔는지 아니면 최종 완성본만 평가하시고 점수를 주셨는지 이것도 궁금해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네, 초안 10점, 완성본 10점, 20점짜리 수행평가였습니다. 그래서 초안은 열심히 한 애들은 거의 10점이 나왔고요. 완성본에서는 뭐 타겟 그래머, 투부정사, 그다음에 최상급 사역동사 중에 하나를 넣어라 했기 때문에 거기서 약간 사실 변별력이 좀 생겨서 만점 못 받은 애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열심히 한 애들은 거의 평균이 잘한 바는 그게 20점 만점인데 거의 뭐 15점, 그러니까 18점 나온 반도 있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피드백과 칭찬하는 음. 방법 어떻게 네네. 사전에 안내하셨는지 궁금하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생각을 어떻게 유연하게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패들렛으로 이거 댓글 달기는 1학년 때부터 수도 없이 해봤거든요. 애들이 이제 2년째 가르치는 애들이라서 뭐 꼭 영어 아니래도 그냥 뭐 그림 잘 그렸다 뭐 이런 말이라도 좋으니까 댓글을 팍팍팍팍 줘라.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아까 패들릿을 금방 넘기긴 했는데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그림이 괜찮다는 말을 해도 좋고, 구성 요소 중에서 요거는 줄거리를 굉장히 잘 요약했구나. 뭐 이미지가 글과 잘 어울린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주라고 알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칭찬하는 영어 표현도 좀 써봐라. 맨날 뭐 좋다 좋다 끝만 하지 말고 좀 새로운 표현 그런 것 좀 써봐라. 뭐 예. 네, 고맙습니다. 대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리딩 게이트에 관련된 질문이 조금 나왔는데 이것도 좀 안내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시흥교육청에서 그 영어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좀 어려운 학생들이 20% 넘는 학교에 지원을 해주는데 저희 학교는 좀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이 있어서 그 지원 조건이 돼서 작년부터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작년에는 교육청 돈으로만 해서
200만 원으로 1학년만 했고요. 올해는 저희 학교 예산, 원도심 예산이라는 게 있어요. 그 예산까지 다 합쳐서 300만 원으로 전 학년이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수업 시간에는 잘 못하고요. 자기 주도적으로 방과 후에 해라, 방학 때 해라, 방학 숙제 내주고, 그다음에 독서 대회 할 거다, 해와라, 이렇게 자기 주도적으로 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1학년 자유선택, 주제 선택에서 자유학기 주제 선택 수업에서 많이 활용합니다. 온라인으로 할 때. 그래서 그게 좋은 게 정말 파닉스부터 알파벳 수업부터 굉장히 어려운 뭐 셰익스피어 작품까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수준에 맞게 아이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준별로 수업할 수 없는 교실 수업을 보완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열심히 하라고 얘기는 하는데 아쉬운 거는 해야 되는 아이들은 안 하고 열심히 하는 애들만 계속 한다는 그 아쉬움이죠. 네. 그리고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네네. 드릴게요. 중학교 수준에서 내용면이나 영어 수준면에서 쓰기 좋은 영어 동화책 리스트 좀 공유 좀 해달라고 하는 질문이 올라오셨어요. 아우, 몇 네, 권 네. 생각나는 거 있으시면 조금이라도 좀 안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그 자료를 보내드릴 수 있는데요. 일단 몇 개라도 말씀을 드릴까요? 엄청 많은데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료를 보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했던 것만 말씀드리면 주로 이제 저 중1은 뭐 피기북이랑 윌리 더 윈프 갖고 많이 했었고요. 연극 수업도 시켰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3 같은 경우는 Thank you, Mr. Fucker. 그게 글밥 많은 책이 있는데, 그거 갖고 이제 읽고, 그 다음에 재구성해서 모둠별로 영어 연극 또 수업했었거든요. 그런 책이 있고, 그 다음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좀 많습니다. 네. 네.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리스트 보내드리겠습니다. 네네.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